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위스콘신 커노샤에서 경찰에 의해 7발 총상을 입어 중태에 빠진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을 두고 나흘째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시위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지인 위스콘신 커노샤 시내를 비롯해 뉴욕과 포틀랜드 등 다른 도시에서도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노샤에는 밤 8시 이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지만 시위대들은 아랑곳 않고 폭죽을 터뜨리고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총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한 그룹이 시위대와 말다툼을 벌였고 주유소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위스콘신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커노샤에는 주 방위군 250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주 방위군을 더 보내서 문제를 더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트위터를 게시했습니다. 위스콘신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어젯밤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도 열렸습니다. 항의 시위대는 우드러프 파크에 모여 애틀랜타 경찰서 5지구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과격 양상을 보이며 폭죽을 터뜨리거나 벽에 낙서를 하기도 했으며 5지구대 건물에 돌을 던져 일부 창문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날 과격 시위 혐의로 8명을 체포했으며 시위대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 연사로 나선 것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이 국무부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출장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약탈적 공격의 커튼을 걷어냈고 중국 바이러스의 확산에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어이없을 만큼 불공평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종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연설 자체를 놓고 외교안보수장이 당파적 행사에서 정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국무부 장관을 이용했다는 불만이 국무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 NHC는 현재 3등급인 허리케인 로라가 4등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로라는 내일인 27일 오전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돌풍과 폭우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만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의 주민이 현재 대피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만 일대 곳곳에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NHC는 일부 지역에서는 13피트 높이의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HC는 허리케인 피해로 정전이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씩 이어지고 피해 지역의 상당수가 최장 몇 달간 거주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ABE와 공공청렴센터가 입수한 8월 23일자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주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정부 측은 AJC의 백악관 태스크포스 보고서가 보도된 이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이 22.6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주 연속 조지아주는 미국 내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지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7일 동안 평균 2,485건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료에서는 10만 명당 신규 확진이 216명을 기록하면서 전국 1위였지만 이번 주 자료에서는 167명을 기록하며 전국 2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23%가 감소한 겁니다. 검사당 확진 비율도 9%를 기록하면서 적색지대에서 황색지대로 개선됐습니다. 한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개선점이 아직 불안정하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인 26일부터 귀넷 카운티의 일부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킨더와 1학년, 6학년, 9학년 학생이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매주 조금씩 범위를 늘려 9월 9일까지 모든 학생의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만 복귀하는 것으로 전면 온라인을 선택한 가정들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 갈등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CDC가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한 번에 수용되는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포함됐습니다. 운영업자들은 이런 안전 조치들을 고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른바 안티 마스크 집단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요했다며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총격을 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CDC는 사업체들이 코로나19 안전지침을 시행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사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체 내 폭력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를 넓힐 수 있는 도로변 픽업, 배달 등의 옵션을 제공할 것, 고객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입장 허용 인원수를 알 수 있는 사인을 게시할 것, 모든 직원에게 위협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갈등 해결, 빅폭력 대응 및 폭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 직원 2명을 팀으로 배치해 코로나19 예방 정책이 준수되도록 권장할 것, 패닉 버튼, 알람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에게 사용 방법을 교육할 것, 직원이 위협을 느낄 경우 직원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 경로를 확인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귀네 카운티에 2,000에이커 규모의 연구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로엔이라는 이름을 붙을 해당 연구단지는 농업, 의약품, 환경 연구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네 커미셔너위원회와 귀네개발위원회는 지난 25일 해당 연구단지를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7,200만 달러를 융자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연구단지는 다큘라시 인근의 316번 고속도로 선상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건설 비용은 2035년까지 약 11억 달러, 완공까지는 약 7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2035년에 사용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카운티 측은 해당 연구단지를 통해 2035년에 1만 8천 개 이상, 2050년에는 최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중해의 한 섬나라 키프로스의 시민권이 황금 여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약 250만 달러 상당의 현지 부동산 투자 등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국적을 구입한 사람에는 부동산 재벌 등 부유층이 많았고 북한 해커와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받은 돈 세탁업자나 개발도상국 고위 관료 등이 있습니다. 아랍권 방송 알자지라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키프로스 시민권을 얻은 2,50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러시아인 922명, 중국인 482명 등 우크라이나, 레바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중엔 범죄자 또는 현재 수배 중인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최고의 여성 부자이자 세계 6위 부자로 꼽히는 양후이엔 회장도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은 명단 중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 바이든 캠프에 50만 달러를 기부한 사람의 친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이 환율 조작을 행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환율 상계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계 관세는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를 부당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무부는 베트남이 2019년에 자국 화폐 동의 달러 대비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케이스가 고의적 환율 조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트란투아난 무역장관은 베트남은 일상적인 환율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라며 수출품의 경쟁력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환율 조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